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DJ 임재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고향을 못 가셨죠? 정다운 고향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은 권정환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를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네,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를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클래식 음악 감독님이라 그러시는지 노래 선정도 아주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납시유 오늘 초대 손님 권정환 음악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임지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독님을 뵈니까 이렇게 멋진 음악가라는 생각이 저는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감독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소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저렇게 머리도 길고 저런 인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지휘할 때 이렇게 보면 뒤에서 머리가 막 흰날리면서 막 가지 그냥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세종 FM 청취자님들께 간단한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임지한의 세종납시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의 음악 감독인 권정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그 오늘 클래식을 하시는 분인데 그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를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 감상이 어떻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는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가 불러서 되게 유명해진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나 저도 곡을 잘 모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진 못하는데 그 네. 후렴이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따뜻한 곡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소개 조금 더 해주시죠.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소개요? 예. 저는 세종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예, 다른 글로벌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로 예. 또 루바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상임 지휘자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 고맙습니다. 네. 그 꿈의 오케스트라는 이름부터가 좀 이렇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실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템을 네. 이렇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맨 처음에 창립하신 분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님이신데 현재는 별세하셨고요. 네. 그분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마약과 총과 전쟁에 이렇게 삶의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네.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이제 진흥원에서 시작하게 된 시간은 총 올해까지 하면 이제 13년 차 되고요. 예,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은 올해 이제 8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네.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그 음악적인 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그 깡통으로 예. 악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연주를 하다가 예. 이제 그 선한 의도를 보고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고요. 나라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가 나오죠. LA 필하모닉의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예. 세계적인 젊은 지휘자가 탑스타가 나오면서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제는 그 두다멜이라는 사람이 두다멜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엘 시스테마를 더 크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좀 가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뭐 깡통으로 음악을 이렇게 연주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은 그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 청소년들에게 그 음악을 통해서 또 희망을 주고 치유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죠? 네,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선 단원 모집의 비율이 있는데 소외계층 60%, 일반계층 4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 내에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음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함양 그리고 음악 교육의 균일한 배분, 네. 예,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내에서는 모든 게 다 무료 교육, 간식도 무료로, 차량도 무료, 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모든 워크숍도 다 무료로 단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후원도 많아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후원자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은 그 우리 세종시에 또 어디 있나요? 전국의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51개가 있고요. 와. 예, 단원은 지금 한 3천여 명이 그 안에 속해 있어서 전국 단위로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예, 나라에서 주가 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게 워낙 목적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잘 되나요? 네, 세종시에서도 예, 저희가 약간 전국 단위에서 봐도 조금 모범적인 사례예요. 와, 세종시가? 예, 세종 꿈의 예. 오케스트라 세종이 예. 작년에 이제 7년 차가 될 때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이란 게 뭐냐면 시 예산으로 예. 100% 운영되는 걸 자립이라고 하는데 그때 시에서 예산을 잘 주셔서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 지난 연말에 그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회 관람을 갔었는데 그 깜짝 놀랐어요. 연주하는 아이들이 그 무대에 꽉 찼는데 한 몇 명 정도 있죠? 예, 지금 현재 재적은 71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이제 비율에 맞춰서 소외계층, 일반계층이 다양한 계층이 이제 섞여 있고요. 네. 강사 포함하면 80명이 넘습니다. 와, 그 무대에 꽉 차는 거 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너무 웅장하고 이렇게 멋졌는데요. 그럼 그 감독님 노래 한 곡 우리 이제 FM 방송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곡 있죠? 네, 제가 신청한 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입니다. 네.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예. 그 거위의 꿈 가사를 보면 거위가 어떤 큰 꿈을 꾸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사람들은 헛된 꿈이라고 말하는 그 가사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위는 그래도 후렴해서 그래도 난 그 꿈을 꾼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의 삶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곡을 선곡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원래 합창지휘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로 이렇게 바꿔서 유학을 준비했거든요. 아, 그때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 그랬어요. 왜요? 예. 너는 오케스트라랑 연주한 영상도 없고 네 오케스트라 지휘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네. 그리고 뭐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기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꿈을 가지고 이 거위처럼 나아갔더니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꿈의 오케스트라. 저도 사실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름답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이런 게 항상 생각나는데 사실 그 음악 감독님은 또 어떤 대중가요를 좋아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위의 꿈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은 우리 그 감독님이 그 좋아하는 그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또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네, 꿈을 꾸고 날개를 펼쳐봐 이렇게 용기를 주는 노래네요. 그 인순이의 거위 꿈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감독님 그 고향은 그 인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종에서 그 음악 감독을 하게 된 그 인연이 있죠? 네.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저 철학이 참 좋아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 음악적 철학이 제 음악 활동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좀 그런 게 흘러가길 원하는데 그게 꿈의 오케스트라 철학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지원을 음악 감독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이제 음악 감독 자리가 날 때마다 지원했었는데 세종이 이제 딱 자리가 났을 때 지원해서 여기가 이제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오신 것 같아요. 세종은 정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그 희망의 도시거든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가 될 건데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시면은 예. 아마 우리 감독님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꿈의 오케스트라 그 단원이 되려면은 그 오디션도 봐야 되고 근데 그 어떤 절차가 있죠? 예, 사실 저희는 철학이 이제 어려운 계층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오디션은 사실 따로 없고요. 아, 오디션이 예, 없어요? 예,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그 지원서를 예. 내주면 저와 이제 면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단원이 되는 그 절차가 있고요. 이제 가끔씩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악기를 갖고 와요. 예. 예,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들어보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음악할 때 오디션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 이제 그 차상위 계층들 예. 그 하지 않은 애들을 그 이제 이렇게 구원하는 거니까 네, 예, 그냥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렇게 뽑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럼 그 완전 이렇게 초보를 뽑는데 네. 그 너무 가르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든데 예. 다행히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은 예. 단원 이탈률이 굉장히 적어요. 와, 이탈. 예,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이제 6년 차인데 네. 매년 뭐 10명 안팎으로 조금씩 이탈률이 있었는데요. 네. 다른 거점들은 뭐 20-30명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어 멤버가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단원이 와도 얘네들은 기존 단원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운영에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제 흥미를 잃어서 그만두는 거죠, 애들이?
보다는 나이가 차면 학업 때문에 예. 애들이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이게 아. 전공으로 하려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취미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주다 보니까 예. 이제 나이가 먹으면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 좀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문외한들, 음악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네요. 그 많은 그 아이들을 예. 어떻게 가르쳐요? 저는 우선 편곡 오케스트레이션을 박사과정 때 이제 배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레벨에 맞게 편곡을 좀 하는데 집중을 하고요. 네. 선생님들은 신규 단원은 신규 단원대로 이제 각 파트별 강사가 11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각 파트별 강사님들이 애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런 음악적 지식이 없는 아이들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편곡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수준에 맞게 네, 이렇게 예. 고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로 다운그레이드예요. 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원곡이 있으면 예, 그래도, 아이들이 예. 할 수 있게 예, 더 그렇죠. 쉽게 이제 예. 편곡하는 그 작업을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기존 단원들은 또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원곡에 준하게 좀 해주고 좀 신규 단원이 많은 파트는 좀 쉽게 해주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이게 처음에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그 아이들하고 융합해가지고 잘 이렇게 나가나 가르쳐주고. 예예예. 예. 예, 기존 단원들이 되려 많이 도와주고요. 예. 신규 단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악보 정도는 볼 줄 아는 애들을 제가 선발하려고 애를 써요. 와. 면접 때 그래도 뭐 리코더라도 불어봤니? 뭐 아. 뭐라도 해봤니? 이런 예. 식으로 질문을 해서 예. 음악적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쟁률이 세요 이제는. 와, 그래요? 예, 소문이 들어올래- 나가지고. 예, 소문이 나갔고 예. 들어오려면 한참 경쟁 코로나 전에 셀 때는 5대1 막 이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추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음악 경력이 있는 애들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모집하기 힘들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첫 부임하고 예. 상반기 모집했는데 2명 지원했어요. 와. 그래서 예. 그때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무상 교육이고 예, 예. 모든 게 다 무료인데 세종시에 애들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런 게 좀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가 또 공무원 도시고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났는데 예. 18년 당시에는 좀 입소문이 많이 안 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리는데 좀 초점을 뒀고요. 지금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학부모님들이 문화원 홈페이지를 먼저 검색해서 전화해서 언제 뽑냐 이 정도 수준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악기를 후원해주고 또 본인들이 좋아서 사가지고 오는 그 학생들도 있나요? 네, 예. 그 제일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자가악기 가진 아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룻 같은 경우도 한 5, 60%는 자가악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악기도 많이 비쌀 텐데. 플룻하고 바이올린은 좀 저렴한 편이고요. 예. 이제 특수악기 뭐 클라리넷 이렇게 가면 예. 이제 좀 단위가 좀 많이 높아지죠. 아, 예. 그렇게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냥 자기 악기를 이제 그쵸. 구입하고 그러면은 그 거기서 배운 악기를 또 자기 거 아닌 건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예, 예. 학기 중엔 다 저희가 서약서를 받고 예. 렌트를 해줘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배우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이들이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도 막 소리 지르고 산만하던 아이가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졌다, 정서적으로 좀 컴다운이 많이 됐다 그런 예. 말들을 많이 듣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우선 저희는 좀 다르게 일주일에 6시간이라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음악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 아이가
음악을 평생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의 파트너 하나를 만들어 줬다 취미로 예. 예, 그거에 되게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악 감독님의 그 어떤 열정을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노래 한 곡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사모님을 위한 그 노래를 또 신청하신다고요? 예. 예, 저희 와이프는 가사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 20대 때부터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요청하셨는데 그냥 클래식 곡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1악장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로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임재한의 세종 납시에서 처음으로 나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인데요. 저도 그 지금 신청하신 곡이 굉장히 어떤 음악인지 이렇게 궁금하고 그런데 그 음악 감상하기 전에 이때는 어떤 음악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그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하고 네. 대실패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끝내고 나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 정신과 의사인 니콜라이 딜이라는 사람한테 헌정한 곡입니다. 그래서 더 음악이 뭔가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곡이고요. 네. 뭐 이렇게 창밖에 비가 내릴 때 예. 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들으면 예. 더 감동이 깊게 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감상해 볼게요.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클래식 곡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감독님 그 음악이 처음에 이렇게 흐르는 걸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예. 그래서 피아노의 독주로 아주 저음부터 예. 이렇게 천천히 빌드업 됐다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쫙 시작돼서 큰 흐름을 만드는 되게 유명한 곡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클래식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음악 감독님 아까 비 올 때 또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들어보면 너무 좋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클래식 음악이 너무 어려서 어떻게 또 이렇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좋은 꿀팁 좀 주시죠. 클래식 음악은 우선 뭐 고전 시대, 낭만 시대, 현대 음악 뭐 이렇게 바로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접근을 하실 때 너무 현대 음악은 불협화음이 많아서 네. 딱 들으시면 이질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렇게 화성이 딱딱딱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런 유명한 작곡가 누구나 들어도 유명한 작곡가 걸 먼저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깊이가 더해질수록 뭐 낭만이나 현대 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클래식에 대한 깊이가 아주 깊어지실 겁니다. 예, 그러네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면 또 뭐 모차르트, 예, 예. 베토벤 이런 예. 음악을 그러시구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독님에게 그 의미가 있거나 그 좋아하는 또 클래식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에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어떤 게 과연 제일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클래식 곡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맨델스존 심포니 4번 이탈리안의 예. 4악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유가 제가 박사를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재수. 예, 그래서 예. 박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다 떨어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네, 그 볼티모어 심포니에서 지휘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뽑히면 가서 지휘나 신나게 하고 네, 이제 다 내려놓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103명이 지원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예, 제가 최종 12명에 선정돼서 이제 뽑혀서 볼티모어 심포니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곡들 중에 이 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곡을 지휘하고 나서 단원들이 저에게 와서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와, 너가 무슨 마음으로 지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열정이 충분히 느껴지고 예, 너가 지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단원들이. 예, 그래서 그때 힘을 얻고 이때 찍은 영상으로 박사 지원을 했어요. 예, 뭐 볼티모어 심포니는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교향악단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이제 박사 라이브 오디션 초대를 그 영상을 통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입학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됐던 곡이라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맨델스존 심포니 4번 이탈리안 그 4악장을 듣기 전에 이 곡을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이 곡은 되게 화려한 인트로가 있어요. 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예, 곡이 있고 그 다음에 곡 중간에 현악기들끼리 주고받는 후가 돌림 노래 쉽게 얘기하면 돌림 노래인데 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마지막에 아주 장대하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화려한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세종 시민들이 큰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그래요. 오늘 그 클래식 음악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클래식 음악이 우리 트로트 이런 것만 나가다가 지금 아주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 뭐라 할까 음악 수준이 빡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은 감독님이 좋아하는 맨델스존 심포니 4번 이탈리안 4악장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음악회를 가보면은 그 지휘자가 연주하기 전에 그 음악을 설명해주면은 이해가 굉장히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독님이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잘 이해가 되고 또 음악이 힘있고 또 이렇게 경쾌하다.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즐겨 들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신이 나. 네. 예. 저기 우리 감독님 제도 음악회 한번 가보니까 예. 이렇게 연주하기 전에 꼭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 예. 지휘자 금난세 예. 지휘자처럼. 예. 그러니까 이해가 더 빠르고 좋아요. 예. 그 금나세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제가 따라하는 건데요. 네. 그분이 이제 해설에 있는 음악회로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하는 음악회지만 그래도 클래식의 기준에서 되는 곡들이 많은데 네.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갈까 많이 생각을 해보면 가서 프로그램 노트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 곡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연주회를 이어갔을 때 관객들이 더 신나게 듣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설을 더 꼼꼼하게 예.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예, 좋았어요. 저도 네. 클래식 음악회 갔을 때, 이게 뭐를 위한 거지? 막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금난세 그 선생님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좋았어요.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음악 감독님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 근데 그 감독님, 제가 오늘 뭐 하나 꼭 물어보려다가 예. 좀 놓친 게 있는데, 그 애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런 애들 뭐 두각을 나타나는 뛰어난 애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벌써 한 명이 충남예고 플룻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예. 세종 꿈의 오케스트라 역사상 1호 예고 입학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단원들 중에 이제 악기 전공을 꿈을 꾸는 아이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바이올린에도 생기고 타악기에도 생기고 뭐 첼로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에 어떻게 보면 중요 멤버들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음악은 뭐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뭐 어때 노력하고 타고나는 거하고 비중이 어때요? 선생님들 뭐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타고난다는 거는 성실성인 것 같아요. 연습을 버틸 수 있는 힘. 예. 그걸 버틸 수 뭐 흔히 말하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붙어서 연습 많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얼마나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음악이라는 게 꼭 뭐 대스타가 돼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음악을 전공하고 그걸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주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음감이 뭐예요? 음감은 두 가지인데요. 음악의 전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과 그 자체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음감 있잖아요. 네네, 절대음감. 절대음감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절대음감 같은 경우는 그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절대음감 10명을 놓고 진짜 절대음감 뽑으면 한 명밖에 없대요. 네. 나머지 9명, 8명은 훈련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감이나 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탁월한 능력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고3 때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지휘자가 된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노력이 수반된 게 있으면 그런 음감과 그런 음악성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지휘할 때 만약에 한 80명 하는데 한 명 저 구석에서 틀렸다. 예. 그 들어와요? 예. 그게 절대음감 아닌가요?
뭐 저도 절대음감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우선 곡에 대해서 워낙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다 편곡을 하잖아요. 네. 편곡을 하면서 수백 번을 듣기 때문에 아.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 얘기는 좀 더 이제 저기 하고 네. 우리 그 감독님의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 그 취미 생활은 좀 어떻게 하나요? 음악 감독으로서. 예. 저는 시간이 좀 남으면 네. 예, 분재를 가꾸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적인 취미인데 나무를 다듬고 뭐 분갈이를 하고 하면서 제 마음도 다스리고 음악적인 영감도 그때 많이 얻고요. 네. 예, 그 분재를 가꾸다 보면 그런 상념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다 보면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거든요. 들리는 음악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시간으로 분재 가꾸는 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그 음악가의 또 어떤 좌우명 신조 이런 것도 있죠? 예. 음악가로서의 좌우명은 졸탄 코다이의 말인데요. 네. 음악은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를 좀 신조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은 뭐 인종, 종교, 뭐 그 초월하죠. 모든 걸 다 초월하는 힘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말을 제 마음으로 삼고 제가 유학도 준비하고 거기에 있는 현지 오케스트라도 지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 졸탄 코다이의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제가 뭐 언뜻 들어보니까 그 유학 시절에 많이 뭐 아파서 힘들었다고요? 제가 박사 시절에 박사 1년 차 때 교회 중고등부하고 발야구를 하러 갔다가 네. 공을 차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 98% 정도 끊어졌다라고 판명을 받고 현지에서 이제 바로 수술을 했는데 몸에 그런 걸로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정신력까지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휴학하고 한국으로 도망갈까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정환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학기도 꼬이고 졸업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교수님이 많이 도움 주시고 교수님 사모님도 이제 병원비 문제로 많이 어렵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 교수님 와이프가 인슈런스 빌러였어요. 이렇게 그 보험 돈 계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모든 청구서를 그분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낸 금액이 260불이에요. 와.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수술비가 3,600만 원이었는데 야. 예. 우리나라 돈 한 돈 30에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사실 그 외국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하면 굉장히 그 몸이 많이 다친 건데 잘 이렇게 또 극복하셨으니까 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또 뭐 기쁜 순간도 아주 기쁜 순간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귀국했다가 지금 현재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12월에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아이를 가질 그때 당시는 이제 박사 과정 중에는 아이를 가질 시도를 못 하다가 귀국해서 이제 시도를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고 위로하는데도 마음이 아팠는데 2019년 8월에 우리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저에게 왔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세종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들이 임신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그 영향을 받았네. 그래갖고 축하를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쓰렸는데 저에게도 아이가 와서 참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이제 꼭 뭐 이루고 싶은 뭐 버킷리스트도 있죠? 네, 예. 저
뭐 어디 가나 항상 말하는데 꿈의 예. 오케스트라 세종을 잘 성장시켜서 네. 그 볼리비아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처럼 네. 미국의 카네기 홀을 가서 연주도 하고 BBC 프롬 그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해 갖고 거기서도 연주하고 싶은 뭐 방대한 꿈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유학 다녀와서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음악가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워낙 유능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갖고 이렇게 해외 연주도 가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하긴 했어요. 네.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지금은 이제 인디애나 교수님이 되셨는데 서울대학교 바이올린 교수님이신 이경선 선생님과 함께 루바체 필하모닉이라는 프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 현재는 이제 후원자가 없어갖고 좀 활동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를 후원. 후원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FM 방송도 후원해 주시고 예. 감독님도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 감독님 그 세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를 갈고 닦아준 예. 예, 저를 지금까지 더 성장시킨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세종에 와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뭐 이사님이나 뭐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 단원들을 섬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도 혈기왕성했던 지휘자인데 네. 그런 게 이제 단원들과 활동하면서 참 많이 깎이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우리 그 청취자님들 그 건정한 음악 감독님한테도 좀 관심 좀 이렇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벌써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청취자 여러분, 그 건정한 꿈의 오케스트라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납시은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